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필슐랭 최종경 팀장입니다. 박세현 팀장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들려드릴 맛있는 이야기는 바로 아프니까 사장이다. 아프고 와, 사람 장난 아니야.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예, 잘 먹겠습니다. 박 팀장님, 예. 우리가 처음에 올 때 아프니까 사장이다. 맛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다라고 하면서 왔는데 맞아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럴까요? 요즘 사실 그 소상공인 그 임차인들이 굉장히 좀 힘든 시기잖아요. 뭐 경제도 많이 안 좋아진다 막 이렇게 느끼는데 그런 사장님들이 이제 임대료 부분도 막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임차인들이 이제 이런 상가들을 찾을 때 어떤 것들이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되고 어떤 부분들을 좀 고려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어떤 부분을 보호받을 수 있고 이런 얘기를 이제 좀 맛있게 먹으면서 얘기를 하려고 했었죠. 오늘은 저희가 기존에 그 건물주에 관련된 건물의 매매에 관련된 이야기를 주로 했다면 맞아요. 예, 이번 아프니까 사장편에서는 임차인에 관련된 이런 얘기를 허심탄회하게 따뜻한 국물 먹으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맞아요. 예, 한번 모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매년 장사가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임대료는 오르지 않을까. 그렇지. 또 나를 또 내보내지 않을까. 그렇죠. 전에 그 유명한 그 남산 쪽에 있는 돈가스집 갑질 사건 아시잖아요. 예. 워낙 유명하고 잘 되니까 건물주가 내보내고 돈가스집을 해보게 돼서 그렇죠. 그만큼 사장님들이 많이 아프시죠. 보시죠. 예. 네. 하지만 안 아파도 사장일 수 있어요. 저희가 최대한 안 아프게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얘기를 한번 잘 들어봐 주세요. 지금 저희가 굉장히 다양한 업종의 임차인들을 지금 거치면서 왔단 말이죠. 가장 인상에 남는 혹시 임차인이 있었어요? 저는 약간 야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바깥에서 생선을 구우시면서 계속 손님들이 들어가면서 뭐 고등 한 마리요. 뭐 이렇게 생선을 이렇게 바로바로 네. 야외에서 보시는데 약간 일본의 이런 거리를 보는 줄 알았어요. 가보진 않았지만. 참 진짜 임차 업종을 고를 때 장사하시는 사장님들이나 자영업자분들이 굉장히 업종 선택을 하기가 힘들잖아요. 아, 힘들죠.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생선구이가 많은 골목에 내가 생선구이집을 차릴까? 아니면 나는 혼자 특별하게 삼겹살집을 차릴까? 왜냐? 다 생선구이니까 뭐 육고기를 하나 이렇게 차리게 되면은 내가 약간 독점 아닌 독점식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게 의견들이 많이 좀 갈릴 것 같긴 하거든요. 예,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결국은 뭐 이미 답정너는 아니겠지만 보통 보면 생선에 혹은 이런 닭 한 마리의 골목에 갑자기 뜬금없이 삼겹살이 들어온다? 꽤 다수의 분들이 많이 실패를 하신다는 게 좀 결과인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가 오면서 삼겹살집을 본 적이 없었고. 예. 만약에 저 삼겹살이 드시고 싶었으면 그 갈매기살 골목 가지 않았을까요? 저희 그 1편에서 촬영했던 네. 그곳. 맞아요. 골목이 특화된 게 더 좋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야, 국물 좋다. 지금부터 임차인이 갖춰야 될, 그리고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가 내가 내 사업장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상권. 맞습니다. 그리고 면적. 면적. 내가 과연 얼만큼을 사용할 것인가. 그리고 나머지 한 개는 권리를 챙겨야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맞죠? 예. 네, 그 세 가지 정도는 확실히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하니까 예, 설명을 좀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상권에 대해서는 뭐 워낙 이제 다양한 상권들이 존재하니까 그쵸. 업종에 맞춰서 그 가장 특화된 동네를 찾아서 들어가는 게 제일 경쟁력이 있을 거고, 계약 면적이랑 전용 면적이라고 있는데 네. 혹시 여러분들도 그거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꼼꼼하게 체크를 하긴 해야 돼요. 맞습니다. 보통 이제 광고를 올리시는 부동산 중개업자 분들이 조금 더 섬세하게 꼼꼼하게 적어주시면 좋을 텐데,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상가가 있어요. 근데 여기 A라는 상가에 임차인을 구하는 광고가 10개가 있습니다. 10개마다 면적이 다 다를 때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죠. 어떤 건 계약 면적과 전용 면적이 똑같고 어떤 거는 다르고. 근데 이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계약 면적이랑 전용 면적이 도대체 뭐가 다른지를 다르지?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계약 면적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공용 면적과 전용 면적의 합한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계약 면적이라고도 하고 뭐 어떤 분들은 임대 면적이라고도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보통 계약 면적으로 많이 표현을 하고요. 화장실, 뭐 계단, 뭐 여러 가지 이런 우리가 쓰는 같이 맞아요. 예, 그런 부분들이 공용 부분이라고 하고 이건 아파트도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좀 편하실 텐데 이런 전용 면적이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는 광고가 있고 계약 면적이라고 하고 전용률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100평이다. 그러면은 100평이라고 적어놓고 전용률은 몇 %다라고 두리뭉실하게 적어놓고 있기 때문에 계약 면적과 전용 면적을 정확히 인지하시고 광고를 먼저 보셔야 되는 게 첫 번째로 가장 이제 중요하시. 체크해야 되는 면적 부분이고요. 전용 면적이 곧 주방의 넓이가 되는 거고 전용 면적이 곧 테이블 숫자가 되는 거고. 정확합니다. 예.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임차인으로서 아픈 사장님들이 가장 예민한 부분은 물론 장사가 잘 되냐 안 되냐의 상권의 위치도 있겠지만 임대료거든요. 임대료죠. 내가 버는 매출에 대비해서 과연 임대료를 낼 때 이 임대료의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면적에 대한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전용 면적으로 임대료를 산정하시는 분들이 있고 계약 면적으로 산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이 어느 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정확히 아셔야지 이 임대료가 주변의 임대료보다 훨씬 비싼지 저렴하게 나온지 구분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됩니다. 바로 그렇죠. 많은 분들이 이제는 임대차 보호법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 정도는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박 팀장님이 좀 세밀하게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임대인의 5% 인상 조건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보호받을 수 있냐 없냐에 대한 조건도 달라져요. 예. 이게 저희가 임대료를 5% 인상할 수 있는 조건이 환산보증금이라고 그 기준을 통해서 9억이 초과하냐 미만이냐 이 차이인데 환산보증금을 계산하는 방식은 간단해요. 이게 내고 계신 임대료에 곱하기 100을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예, 간단합니다. 그리고 보증금을 더해 주시면 돼요. 9억 이상이면 5% 인상에 대한 보호를 못 받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1,000만 원이면 5% 하면 50만 원이잖아요. 근데 50만 원이 한도가 더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올릴 수 있는 폭이. 나는 5%를 보호받지 못하는 대형 사장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가장 궁금한 건 1,000만 원을 받는데 2천만 원을 내래요. 임대료 5%를 보호받지 못하니까. 그러면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안 내셔도 됩니다. 진짜요? 네. 보호받지 못한다고 해서 5% 이상을 훨씬 뛰어넘는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요청할 수 없어요. 그것도 이제 임대차 보호법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데 대신에 주변의 시세와 여러 가지 공과금, 조세 등을 고려해서 적정 수준을 올릴 수 있다라는 건지 뭐 2배, 3배를 올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꿀팁. 꿀팁. 자, 그러면 임대차 보호법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제 한 10년을 앞두고 계신 분들도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그러면 이 금액을 올려달라고 하면 계속 올려줘야 되는 건가? 진짜 많을 거란 말이에요. 사실 가장 좋은 건 여기에서 오랜 기간이 있다라는 거는 건물주가 바뀌지 않고서야 하는 굉장히 두터운 관계가 형성이 돼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계약을 할 때 조율을 잘 하시는 게 가장 우선일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를 보호받을 수 없는 조건이 환산보증금 서울 기준의 9억입니다. 네, 서울 기준. 9억이 초과하는 사람만 보호받지 못하는 게 아니고요. 10년이 넘어도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히 임대인과 조율을 통해서 조금씩 올리더라도 혹은 올리지 않고 장기간 계약을 계속 한다면 물론 임대인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이 되니까 서로에 대한 조율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렇지 않고서는 사실은 아프죠. 아프죠. 그래서 사장님이 아프니까 사장인데 어쩔 수 없는 을은 임차인이고 임대인이 갑이다 보니까 저희가 잘 조율을 해보셔라. 저희가 그동안 진짜 너무 많이 건물주 얘기만 했다. 그죠? 맞아요.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소속이 빌딩 매매에 중점을 둔 회사다 보니까 건물주를 대상으로 한 내용을 많이 다뤘었는데요.
오늘은 임차인을 위한, 아픈 소상공인들을 위한 그런 내용을 좀 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오래된 상권에 이런 오래된 임차인분들을 만날 수 있는 닭 한 마리를 오늘의 맛있는 이야기의 주제로 삼았고요. 예, 맛있는 이야기를 이렇게 잘 버무린 박 팀장님께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 그럼 마지막으로 박 팀장님 생각하시는 그러니까 사장이다 편에 한 줄 평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사실 모두 되게 힘들게 살아가는 개개인이잖아요. 아프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 과정에서 보호받을 수 없는 분들이 더 많다면, 궁금한 게 많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면 그렇죠. 저랑 최 팀장님이 많이 도와주실 겁니다. 저는 한 줄 평은 이렇게 남기고 싶어요. 아프니까 사장이다. 물론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안 아파도 사장이다. 안 아프게 만들어 드리겠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2025년이 되었습니다. 다들 힘내시고 아프니까 사장 하지 마시고 안 아프니까 사장 하십시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이 먹는 음식이 닭 한 마리가 유래가 여기가 동대문이지 않습니까? 네. 이 동대문 시장 상인분들이 얼른 먹고 다시 업무 복귀를 해야 되잖아. 바쁘시니까. 그러니까 닭 한 마리 빨리 줘요. 닭 한 마리 빨리 줘요. 이게 고착화가 돼서 닭 한 마리가 됐다라는 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예. 말씀 맞는 것 같아요. 그 말씀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칼국수까지 곁들여지면서 이게 자리가 잡은 그런 음식이라는데 진짜 맛있어요.